네, 지난 1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사과 압박을 받던 김건희 여사. 실제로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무려 5차례나 걸쳐서 사과 의사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재희 대표님 해당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 결국은 이제 그 5차례 문자까지 이제 다 공개된 상황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무려 5번이나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네. 사과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네. 이거를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그 사과를 김건희 여사께서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잘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네. 또 이게 또 그 지난 4월 총선처럼 참패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여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읽고 씹었다. 이게 일십이라는 네. 이것도 다 보도에 되는 내용인데 네네. 제가 막말하는 기사에 게 아니라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일십이라는 사실 못 읽었다라고 하면 네.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무려 네. 5차례나 보낸 걸 다 읽고 진짜 제가 다 마음에 상처입니다. 네, 일십이 사실 더 네. 상처거든요. 네. 네, 원래 그 뭐 잔이 이런 것도 안일십과 일십이 있더라고요. 헤어진 네. 여친한테 잔이 하는 걸 안 읽었으면 뭐 진짜 자나보다. 근데 네. 읽고서 안 하면 이거 더 상처거든요. 네. 진짜. 안 자는데.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네. 굉장히 이거는 좀 나쁜 일이고 게다가 여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또 잘못을 했냐. 네. 최근에 어디 언론에다 본인의 그거를 좀 회피하려고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향의 문자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거는 심지어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다 공개가 됐죠. 공개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네.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건 사과 의향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읽고 씹었기 때문에 결국 네. 이게 어디까지 나비 효과가 났냐. 사실 이번 총선의 최대 책임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네. 최종 책임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라는 걸 이번에 명확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번 전당대회의 좀 네.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네, 정리 이렇게 해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공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대놓고 개입하려 한다라는 한동훈 후보 측 의견과 또 지난 1월 보낸 문자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당무 개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한 후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통령실 입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보수에서 많은 기대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정치는 원래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민무신 분립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의가 없으면 정치는 바로 설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법무장관과 비대위원장을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시켜줘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나도 시켜줬으면 잘해. 나는 훨씬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시켜주기만 하면. 네. 자, 어쨌든 시켜줘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강신업 변호사님 옆에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사면 보고 한마디씩 하시죠. 자, 네. 그런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네. 네. 나를 시켜준 대통령의 부인,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 형수라고 부르고 네. 수많은 카톡을 주고받았던 분, 네. 내 문자를 5번을 찍는다? 네. 저는 한 번만 씹어도 기분 나빠서 네. 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네. 자 그래놓고 나서는 말이죠.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사과하려는 취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따르겠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분명히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이제 전문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생겼냐면 네. 조적조에 네. 빗대서 네. 한 네. 적한 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네. 과거의 조국과 지금의 네. 조국이 좀 다르니까 네. 한동훈이가 말이 자꾸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왜 저건 그런 걸 신의 따라가는지. 문제고 신의 문제거든요. 저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네. 정치인으로서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신뢰 이런 네. 것들이라는 신의가. 측면에서 과연 한동훈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지금 보수 우파에서 국힘 내에서의 네. 비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제일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번 일은
이번 일은 그냥 딴 이야기가 필요 없어. 그냥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예, 김건희 여사가 사과 안 하겠다는 취지였다라는 그건 데 이번에 아니에요. 다 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이건 사과하겠다. 아니면은 이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차라리 제가 한글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라고 차라리 핑계를 대세요. 안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네. 한적 한으로 한동훈의 한적. 적은 한글이다. 네. 한동훈의 적은 한글이다. 네, 네. 난독증. 야, 오늘 최고의 히트야. 그러네요. 한적한. 네, 네. 차라리 한글을 내가 잘 못 읽었다.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도 되죠? 써보십시오. 네. 이제 허가를 얻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게 참 거짓말 논란이 제가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보낸 문자에 댓글 팀에 대한 루머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뭘 아는 사람들 간의 대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세희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네. 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요새 대한민국 정치인들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지금 이준석도 난독증입니다. 이준석도 난독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이 기사에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본인이 빗대어서 댓글팀?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댓글팀이 있다는 뜻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하는 그 내용인데 네. 혹시 그 김건희 여사께서 쓴 그 텔레그램 근처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1월 23일에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을 비방하는 일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댓글팀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지만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런 일 없다. 네. 가 김건희 여사님의 말씀인데 네. 지금 여기다가 이준석은 앞뒤 얘기 다 자르고 네. 댓글팀? 댓글팀. 댓글팀이 있나 뭘 보네. 본 거야? 같은 거 보고 이거는 맞나요? 우리랑 같은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이분이 서울대 갈 실력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서울대 갈 그 능력이 안 돼서 하버드대를 갔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대학을 못 나오다 보니 네. 지금 한글에 좀 어떠한 난독증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맞아. 생각되는데 네, 문제는 그럴 이런 수도 말도 안 되는 거를 좀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 이거 내용 전하는 그럼 그냥 챗 GPT 하시죠. 그냥 AI죠. 네, 네. 이거를 평가하고 말하는 내용까지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전달만 하면 네.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이 있나? 이런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이준석이 난독증이 있다는 내용도 반드시 기사에 있어야 됐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강신호 변호사님은 좀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네. 원래 이준석의 특기가 그거예요. 뭐 하나 딱 떼다가 침소풍대하고 네. 다른 쪽으로 왜곡하고 네. 이런 걸 잘하는데 이준석이 이제 여기서 댓글팀 나고 눈이 번쩍하는 거야. 네. 야 이거 댓글팀이셨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들린다.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지금 장해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한동훈이가 언론을 관리했다. 법무장관 때부터.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때부터 언론 기자들한테 자꾸 뭘 써달라고 한대. 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론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네.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네. 그때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지금 오히려 장해찬이가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 내가 대응해주겠다. 네. 네. 들어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했을 리는 없고 하지도 네. 않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좀 네. 뭐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1월 21일 날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맥락을 다 듣고 나니까 이미 1월 15일부터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무려 5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경로를 하셔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는 저희가 다 이해했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문제는 그때도 1월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물러나라고 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은 오히려
그래서 네, 지금 그 강신업 변호사님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기자들한테 그 매체를 활용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네. 아닌가. 이제는 다 이제 모든 게 다 톱니바퀴 맞듯이 다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야 생각해요. 이해가 되는. 네. 네. 지금 이제 말에 하나만 덧붙이면 네. 여사가 그 사과하겠다는 뜻을 보낸 게 1월 15일이에요. 네. 그런데 김경률이가 1월 17일 날 말이 앙뚜아네트를 맞아요,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 문자를 씹어버리고 네. 일십하고 나서 네. 1월 17일 날 김경률이가 말이 앙뚜아네트를 얘기하고 네. 1월 18일 날 한동훈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 타임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1월 19일 날 다시 보냅니다. 네. 여사가 저 문자를.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네. 1월 21일인가 또 19일 것도 씹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1월 20일에 물러나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가 사과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걸 씹어버리고 마량또한테 얘기가 네. 나왔다는 얘기는 네. 한동훈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방송할 때는 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둘 다 못났네 못났어라고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왜 둘 다 못났네 못났네라고 한 이유는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한 거 그 잘못이니까. 네. 근데 그걸로 이제 겨우 한 달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걸 물러나라고 했다.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려 1월 15일부터 네. 계속 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었다? 이건 사실 정말 물러나라고 할 만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라고 이제는 판단됩니다. 읽고 씹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네. 역공을 가한 그 거죠. 이후에. 네. 예. 그 씹고 나서 마량떠네트 씹고 나서 등진 거죠. 국민 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있다. 읽고 그렇게 된 대답을 거죠. 안 한다라는 예, 것 예.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한동훈이 용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공으로 만들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괜찮았거든요. 1월 달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선대위원장도 혼자 하잖아요. 네.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만 해도 네. 공동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어떤 나르시스트적 관점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총선을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번 총선은 질래야 질 수 그럼요. 없는 질 수가 총선이었어요. 없는 질래야 거죠. 질 네. 수 없는 총선이 사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누구야 이재명 네. 심판론, 조국 심판론이 2조 심판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실 2조 심판은 맞는 말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왜 이번 총선이 왜 졌냐? 자꾸 당내에서 갈등 양상을 자꾸 보여준 게 누구냐? 그렇죠.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질 수 없는 총선을 진 거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크다가 이번에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총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런종섭 사태가 터지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종섭. 네. 그다음에 황상무.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소통을 잘 하면서 공감하면서 용산과 네. 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든지 런종섭 사태라든가 황상무 사태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뭐 표를 잃었다, 뭐 런종섭 같은 거, 이종섭 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동훈의 정치적 어떤 이 무능력 이것이 큰 원인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